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에 저희 부모님 댁에 어젯밤에 도착을 했고요. 오랜만에 집에 내려오니까 상당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밤에는 또 송편도 빚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ESG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국내의 ESG 선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참 그 기회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그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그 웨르스테드, 덴마크 기업을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케이스, 케이스를 친환경 소재로, 그것도 100% 생분해되는,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홍콩의 유명한 회사죠. 케이스티파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국내 기업 중에 특히 이제 그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여러 그 섹터별로, 그러니까 각 산업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식품업계에서, 자, 일단은요, 지금 식품업계도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는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ESG라는 것은 하나의 그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 위기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글로벌 자산 투자 또는 글로벌 자산 투자 운용 회사나 또는 글로벌 금융사나 이러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는 그런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ESG라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에게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7월에 EU에서, 특히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를 통과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서 미국도 앞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한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이처럼 갈수록 이제 그 어떤 수출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ESG, 즉 environment, 즉 환경을 생각하고, S, 즉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생각해야 하고, G, governance, 그 투명한 경영 또는 투명한 어떤 승계 또는 경영 CEO의 어떤 지분을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지분을 획득하는 그러한 과정을 중시하는, 네,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까지도 기업 투자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해서 ESG를 하나로 통칭해서 ESG 경영 또는 ESG 투자, 뭐 ESG에 대한 ESG 가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G를 하는 방향으로, 즉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트렌드, 변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특히 식품업계예요. 네, 식품업계에서는 일단은 대다수 식품들을 특히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포장을 해서 판매하죠. 그러면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하면은 택배 배달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너무나 많이 확대됐죠. 네, 보편화됐습니다. 그만큼 뭐가 늘어나죠? 네, 쓰레기가 늘어나죠. 저도 택배로 많은 주문을 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물품을 주문하면 반드시 스티로폼 박스라던가 뭐 온갖 포장재, 뭐 종이 박스뿐만이 아니라 그 포장재들이 쓰레기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매주 목요일마다 그 쓰레기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처럼 그
이 뭔가 버려지는 포장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식품업체들은 이런 대다수 식품 포장에 들어가는 그런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다에 이렇게 쌓여가는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플라스틱 재질을 좀 덜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바꿔나가려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업계도 친환경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지구의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품 포장재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있겠지만 생수에 라벨이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벨 생수가 시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벨 탄산수도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수조차도 라벨이 없이 그냥 뭐라 하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이 빨대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빨대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식품이나 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포장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업계도 친환경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에서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심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농심은요, 올 6월 말부터 그 대표적인 제품이죠. 생생우동을 4개 그 생생우동이 4개씩 묶어서 판매가 되는데 그 제품 포장을 그동안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왔나 봐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그런 밴드 있잖아요. 예, 뭐 테이프나 밴드로 이렇게 감싸는 방식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발면 용기 있죠. 그러니까 농심은 또 큰 사발면 용기들도 많이 생산해서 그러니까 사발면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그 라면 사발면에다가 뜨거운 물만 내려가지고 뭐 먹잖아요. 예, 사발면을 그렇게 먹는데 그 사발면 라면 용기를 그 용기 자체가 폴리스틸렌이라는 그러한 재질인데요. 그 큰 사발면 라면 용기를 아예 종이로 대체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SPC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SPC 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팩이라고 할 때 그 패키지의 팩입니다. 그러니까 삼립그룹 아세요? SPC가 삼립그룹이에요. 근데 SPC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식품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삼립식품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SPC 팩은 그러니까 SPC 그룹 계열의 자회사인데 이 SPC 패키지 또는 팩은 그 SPC의 그 식품을 포장하는 일만 맡아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SPC 팩이요,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랑 체결했느냐? 굉장히 많이 체결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일단은 SK종합화학, 이 SK종합화학은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래요. 근데 올 3월 달에 SK종합화학과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올 5월 달에는요, 롯데케미칼과 저탄소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MOU를 또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 협약을 통해서 SPC 팩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재료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바이오 소재인데요. 사탕수수 아시죠, 여러분? 사탕수수나 옥수수를 연료로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존의 그 석유 베이스의 페트병 아시죠, 여러분? 페트병을 아예 그냥 사탕수수나 옥수수가 원료로 만든 그러한 바이오 페트, 그러니까 포장 용기 자체가 이제 바이오 베이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것도 자연에 벌어졌을 때 생분해되는 그러한 연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페트병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원료 생산에서부터 유통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그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롯데케미칼은 올 3월에 환경부로부터 어떤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이 바이오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 SPC 팩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롯데케미칼로 지금 잠깐 이 이야기가 샜는데요. 그러니까 SPC 팩은 식품회사의 포장재를 만드는, SPC라는 삼립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의 그 모든 포장재를 만드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기로 하고 그쪽에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롯데케미칼과 MOU를 맺어서 앞으로 그러한 친환경, 특히 바이오 원료로 소재로 만든 바이오 페트병을 만들기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개발을 하기로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요, SPC 팩은 한화솔루션의 자회사인 한화 컴파운드와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하기로 또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월 달에 SK종합화학, 5월 달에 롯데케미칼, 6월 달에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컴파운드. 이 벌써 올해만 해도 3번의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뭔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 페트병, 이렇게 친환경 소재들로 포장재를 바꿔가려는 그러한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SPC 팩 또는 SPC 그룹이 식품업계에서는 ESG 경영으로 단연 선두로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게 소재가 뭔가 했더니 PLA라고 합니다. 근데 PLA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니까 폴리레틱 액시드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레틱 애시드의 약자를 따서 PLA라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로 PLA로 만든 포장재는요,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전분을 발효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버리더라도, 나중에 다 쓰고 버리더라도 수년 안에 토양에서 100% 생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PLA 상품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PLA 그 플라스틱 병들도 있고, 또 무슨 뭐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일회용 스푼도 있고요, 포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샐러드 용기도 있고요, 심지어 빨대도 있어요. PLA 빨대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이 이미 PLA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PLA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약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메일 유업이에요. 메일 유업이요, 또 빨대 제거와 또 종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또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여러분 그 엔요100이라는 그런 요구르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음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효유랍니다. 그래서 발효한 우유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엔요100에서 빨대를 제거한 거래요. 그러니까 엔요100이 사실은 액상 발효유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빨대를 부착해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다는 그런 음료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유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NO100은 액상 발효유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빨대를 부착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작년 2020년 2월에 한 소비자가 그 일회용 빨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메일유업에 그 뭐라 하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는 이제 메일유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품업계에 그 일회용 빨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그 편지를 다 써서 보냈대요. 근데 메일유업에 그 품질안전본부장이 그 메일을 받고서 그 편지를 받고 손으로 답장을 써서 보내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응용하기 편리한 구조의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빨대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메일유업에서는 일회용 빨대를 우리가 자제하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NO100 제품에 NO100에는 개별적으로 빨대가 딸려서 나왔는데 그 제품 자체에서 아예 그냥 빨대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그 시장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메일유업에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는 환경에 좋지 않아.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아주 정말 단칼에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저는 이 기업이 어떤 환경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그 발빠르게 대응하느냐, 소비자의 요구에 이런 측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올 6월 13일부터는 아예 빨대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O100의 이 빨대를 제거한 결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4톤을 저감할 수 있을 거라고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요구에 굉장히 발빠르게 부합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상당히 뭔가 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바꿔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메일유업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287톤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요,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은 업계 전반, 그러니까 식품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그 커피 브랜드 있잖아요.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그 플라스틱 빨대 안 쓰고 종이 빨대를 쓰기 시작한 게 좀 됐죠. 근데 이제는 일회용 컵이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또 신선한 프로젝트 같아요. 그 다음에 롯데 칠성 음료는요, 무라벨 제품, 또 아이시스 ECO, 칠성 사이다 ECO, 트래비 ECO. 그러니까 ECO가 이게 무라벨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조차도, 롯데 음료도, 롯데 칠성도 라벨이 없는 제품들을 지금 막 출시하고 있다라고 했고, 동서식품조차도 동서식품은 맥심 커피 믹스의 그 종이 손잡이를 도입해서 플라스틱 손잡이를 줄였대요. 그러니까 맥심 커피 믹스 사면은 이렇게 큰 거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종이 손잡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이것조차도 플라스틱을 덜 쓰는 그러한 방향의 어떤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원 F&B, 또 이것도 이 회사도 좀 유명한 또 회사인데요. 무라벨 친환경 생수 동원샘물 라벨 프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생수들은 다 라벨이 없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뭐 이제는 종이 손잡이나 종이 재질로 이제 바꾸려는 조짐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캠페인 또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식품업체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처럼 식품업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그 친환경 포장재나 친환경 어떤 소재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식품업계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채로운 명절 음식을 먹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뭔가 먹거리와 관련된 ESG 경영이 어떤 게 있는가 또 그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거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 음식을 포장할 때 어떤 포장재를 쓰는 게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또 사서 드시는 그런 음식의 포장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한 번쯤은 눈여겨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그 친환경 포장재로 나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그러한 또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